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찰총장 사이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 같습니다.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지만 23억에 가까운 요양급여 이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될 점이 아닌가.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판결을 계기로 해당 사건 관련자 모두가 유죄를 받았는데 왜 최 씨만 면죄부를 받은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규정이 없었는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최 씨의 사위가 그 누구이던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 장모가 의료원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윤 전 청장이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주장이 황당한 소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여기서 궁금증이 더 커지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왜 윤 전 청장 장모는 2015년 수사 당시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선고 형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 전 청장 장모 최 씨가 동업자 3명은 이미 2017년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어떻게 기소마저 피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인데요. 만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작년에 윤석열 장모 최 씨를 다시 고발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최 씨에게만 계속 이런 일이 가능했냐는 거죠. 오늘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사안에 대해 당시 검찰은 왜 기소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근데 같이 어떤 사업을,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당신은 책임이 없는 걸로 각서를 쓰고 너는 책임 없어 라고 각서 썼다고 그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과거에 보고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분이 엄청난 소위 말하는 힘이 있나 보다, 배경에 힘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필 규정인 것 같고요. 같이 범죄적 그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리의 측면에서는 바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자리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형사처벌 받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윤 전 총장께서도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 아프실 텐데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심 판결이지만 윤 전 청장이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법,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어느 정도 환수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준 점 등도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의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한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5월에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는데요.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한 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는데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이 각서가 범죄자의 면책 특권이 되어버린 겁니다. 흡사 법조인이 자문을 해줘서 이 각서를 작성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당시 그의 사위는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 씨와 당시 윤 청장 부인 김건희 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이에 최 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윤 전 청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사건이라며 법률가가 쓴 고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중에 회자되는 모든 소문을 담아 접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 씨 변호인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75세의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한다고 판결이 바뀔 것 같지는 않는데요. 지난 윤석열 검찰 쿠데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청장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처가 일가 사건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이거 완전히 나쁜 놈이다. 그냥 가면 대통령이 돼도 날아갈 사안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받은 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8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여야 주자들도 속속 대선 출사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일 SBS는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선 주자 지지도를 조사했는데요. 우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굴 찍을지를 물었더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7%,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26.1%,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9.5%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사와 윤 전 청장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안에 있었는데요.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2%, 홍준표 의원 4.7%, 유승민 전 의원 4.2%, 최재형 전 감사원장 3.4%였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세균 전 총리, 심상정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박용진 의원 순이었습니다. 여야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의 경우 이재명 대 윤석열에선 42.2% 대 39.2%로 오차범위 안 접전인 걸로 조사됐는데요. 연령대로 보면 이 지사는 30대, 40대, 50대에서 윤 전 청장은 60세 이상에서 지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SBS가 여론조사 기관인 입서스에 의뢰해 지난 6월 28일에서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무선 90, 유선 10, 응답률 12.3%,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또는 SBS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윤석열의 대선 출마 선언, 그리고 장모의 유죄 판결, 구수의 특수부 검찰청장의 야망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의 지지율은 신기루였을지도 모릅니다.